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를 딱 펼치면, 이제 어디서 찾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보면, 이거 근데 증권사마다 다 달라요. 저는 이제 키움증권이기 때문에 키움증권으로 딱 보는 겁니다. 키움증권에서의 이 창, 화면 번호는 0919. 쭉 보면은 뭐 PER, 뭐 PBR 이런 거 써 있어.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굳이 이거 공부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지 마시고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또 이게 뭐 PBR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뭡니까? 이게 주가의 가치가 주가의 지금 현재 주가가 고평가가 돼 있는지 저평가가 돼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PBR이 1 아래로 가 있어야지 1.5 최소 1.5 아래로는 가 있어야지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9가 돼 있죠. 9가 돼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올라가요. 에코프로비엠 볼까요? 몇이에요? 26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PBR이 몇 퍼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몇 점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에코프로비엠 뭐 하는 회사예요?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죠. 운전체하고 그죠?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용을 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죠? 근데 얘네의 주가 가치가 지금 PBR이 26이에요. 근데 지금 방금 봤던 포스코 케미칼은 9야. 그리고 이건 뭘 의미를 하느냐? 2차전지 배터리 업종의 양극재, 그 안에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조금 숫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죠? PBR은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BR이 원래는 교과서상으로 1.5 아래로 가야지만 저평가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종목군, 업종군의 같은 사업을 하는 종목군들끼리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26을 찍고 있고 PBR이 포스코 케미칼은 9를 찍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만드는 업체들 중에서는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보세요. 뭐 이거는 뭐 1이고 1이 내려와 있으니까 이건 저평가돼 있는 겁니다. 그런 헛소리. 그거 완전 교과서 그냥 내용 그대로 갖다 읽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럼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산업이죠, 산업.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가 가능한데 만약에 게임주나 엔터주여 봐요. 얘네들의 가치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언제 이 가치가 터질지 몰라요. 자, 예를 들면 같은 엔터주인데도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방탄소년단이 있는 하이브하고 그죠? 지금 인기 없는 그룹 뭐가 있어요? 가수 우리 JYP나 이런데 인기 없는 그룹 누가 있지? 제가 잘 몰라요. 아이돌은 방탄소년단하고 저기 뭐야 걔네밖에 몰라. 블랙핑크. 블랙핑크는 Y지고 블랙핑크랑 비교하면 안 되고 뭐가 있더라?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돌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 뭐 예를 들면은 세븐틴 기억나는 게 얘네네. 세븐틴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세븐틴이 뭐 예를 들게요. 뭐 어디 그룹인 어디 회사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GOT5는 뭐야 또 처음 듣네. 세븐틴이라는 그 아이돌들이 있는 그룹 A 그룹하고 방탄소년단이 있는 하이브하고 비교를 할 때 당연히 PBR이 방탄소년단이 높아야겠죠. 왜?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아이돌이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산업, 뭐 양극재를 만드는 업체들끼리 묶어놓고 봤을 때, 음극재를 만드는 업체끼리 묶어놓고 봤을 때,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이게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세븐틴도 하이브예요? 몰랐네. 아무튼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1번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뭐 어디서 막 이거 뭐 엄청 떠들어요. 뭐 PBR이 어떻고 뭐 전문가들 뭐
재무제표만 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뭐 이미 예상치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뭐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PBR은. 그러니까 PER보다는 요새는 PER 많이 안 봐요. PBR을 좀 많이 봅니다, 요새는. 그래서 요거 넘어갈게. 이제 이해되셨으니까. 쭉 내려보면은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야 된다 했죠?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쭉 내려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재무가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 별도를 눌러야 돼요, 별도. 왜 연결 말고 별도를 눌러야 되냐? 연결을 누르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 실적까지 다 포함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카카오뱅크에 투자를 해. 아니, 카카오에 투자를 해. 그럼 카카오 자체 내에 카카오에만 기업 가치를 따져야지, 거기에 껴있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이런 거의 가치를 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재무제표는. 그래서 연결로 보면 안 돼요, 이게. 그럼 포스코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실적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실상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은데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서 재무제표가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자, 카카오가 있고 카카오뱅크가 있어. 카카오뱅크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 근데 카카오는 실적이 안 좋아, 원래 뜯어보니까. 그죠? 그러면 카카오의 주가가 올라갈까요? 카카오뱅크가 올라갈까요? 카카오뱅크가 올라가요. 카카오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펼쳤을 때 그 재무제표 안에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걸 볼 때 연결로 놓고 봐야 되는 종목들은 뭐가 있냐면, 뭐 홀딩스나 이제 뭐 지주 회사들, 본인들의 자회사의 배당이나 이런 실적으로서 수익을 내는 기업들, 리츠 회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연결로 놓고 보셔야 돼요. 근데 요렇게 이제 그냥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 기업의 가치만 따지고 보려면은 무조건 별도 누르고 보셔야 돼요. 지금 연결로 누르고 보면은 얘는 지금 자회사에서 나오는 실적이 별로 없을 텐데, 뭐 카카오를 봐볼까요? 이게 근데 3분기가 반영이 된 건 연결로 놓고 보면은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예상 컨센서스치가. 그죠? 추정치가. 근데 별도로 놓고 보면 연결은 4,500억인데 영업이익이, 별도로 놓고 보니까 영업이익이 3,000억이야.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야. 연결로 놓고 봤을 때는 플러스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카카오 페이 이런 회사들의 실적은 빠져 있는 거예요. 카카오만에. 그러면 지금 카카오 안에 남아 있는 자회사들의 실적은 포함이 돼 있겠죠, 여기. 아직 상장 안 한 기업들. 그죠?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는 무조건 별도로 놓고 봐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자,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별도로 놓고 연간은 1년치의 실적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16년도 12월 결산이니까 12월 달 거 4분기 실적까지 다 포함이 돼서 나오는 거겠죠. 1, 2, 3, 4분기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의 예상 추정치는 지금 1,300억 그리고 1조 9천억 요 정도 나온다라고 돼 있죠. 예상이에요, 예상. 예상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하기는 어렵습니다. 분기로 놓고 딱 보는 거예요. 분기는 2분기부터 2분기, 2020년도의 2분기 실적과 2021년도의 2분기 실적. 지금 몇 배입니까? 10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 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193억인데 2021년도 3분기 지금 추정치는 300억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26억인데 2021년도 4분기 영업이익이 351억이다. 그러면은 결론은 지금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 하락은 최근에 이제 뭐 화재가 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또 기업 내용 안에 악재가 있어서 하락은 했지만 결국에 놓고 보면은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들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거는 뭐 쉽죠. 여러분들도 다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다음 밑으로 내리면 중요한 게 있어요.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비율. 이 부채 비율은, 자, 얼마가 넘어가면 안 되냐면 100에서
150이 넘어가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특히나 앞으로 시장이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고 한 이런 상황에서는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피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무조건 높다 그래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높은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은행주. 은행주는 왜 부채 비율이 높을까요? 부채라는 게 뭡니까? 빚이에요, 빚. 그죠? 내가 빚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은행주들 같은 경우 부채 비율이 왜 높을까요? 모르겠다 2번. 알겠다 1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쵸? 그 은행주들 지주회사들 안에 카드회사도 껴있고 할부 긁으니까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대출을 해주죠. 대출도 빚이에요, 빚. 은행이 개인들한테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높을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은 뭐 은행주들 실적이 정말 지금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어마무시해요, 은행주들 실적. 근데 보면은 지금 부채 비율 보세요. 부채 비율이 분명히 제가 여기서 100에서 150이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은행주들 딱 보니까 부채 비율이 1300이요.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그죠? 이게 다 빚이에요, 빚. 사람들한테 빌려준 거. 근데 어찌됐건 간에 얘네들이 다시 받을 돈이니까, 그죠?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개인들이 조금씩 갖겠지, 뭐. 그죠? 파산 신청을 하면은 뭐 국가에서 뭐 또 어떻게 해줄 거고. 받는 돈이니까 높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행주들은. 그러면 이런 부채 비율이 또 높은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것도 알고 가야 돼요.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부채 비율이 높아요. 예. 약을 만들 때 투자금을 받죠. 그거 다 빚이에요. 그죠? 빚으로 잡히겠죠?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약을 만들고 어디서 이제 돈 빌려가지고 약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을 받는 게 아니라 약을 만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렇죠. 건설주도 마찬가지죠. 건설주들도 공사가 그러니까 빚을 받아서 하거나, 그죠?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거나 돈을 빌려가지고 건설을 짓고 나서 건설이 완공되고 나서 그 완공된 사이에서 전세를 내주고 월세를 내주고 뭐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회수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정답입니다.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부채 비율이 높아서 이건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부채 비율이 100에서 150%가 넘어가면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채 비율이 높은 종목들이 있다. 또 예를 들면 뭐 게임주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게임주들. 얘는 뭐 펄어비스는 낮은데 뭐 한번 볼까? 넷마블. 게임주들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뭐 양호하네 실적이. 게임 나오면은 게임 출시를 하면은 그 게임 가지고 몇 년을 그냥 울고 먹으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게임주들은. 롱투코리아. 얘네들도 부채가 낮아 생각보다. 그죠? 실적은 별론데.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라는 게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아요. 재무라는 게. 저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재무가 좋다 그래서 무조건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래도 이걸 보고 투자를 해야 더 안전한 종목은 찾을 수가 있겠죠. 지금 P2E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다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P2E로 인해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고 앞으로 돈을 벌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게임주들도 뭐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그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부채 비율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뭐 이렇게 뭐 부채 비율이 당연시 높은 기업들이 아니고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하나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부채 비율이 예전에 높았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높았을까요, 얘네가? 자, 에코프로비엠도 보면은 지금 최근에 부채 비율이 높아. 뭐야, 준이님은 다 알고 계시네. 그렇죠, 투자. 증설을 한 거야, 공장을. 공장을 증설을 하는데 돈 빌려서 증설을 하잖아요. 얘네는 본인들 자본금 갖고 공장을 지을 만한 돈이 없죠. 또 그렇게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본인들이 현금은 항상 또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 현금을 다 투자하지도 않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돈은 있어야지 회사에. 그죠?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부채 비율이 낮아요. 왜 그럴까요? 얘네는 돈이 많아요. 그냥 애초에. 돈이 많아서 지들 돈으로 투자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전기차 배터리 업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증설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증설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뭘 봐야 되냐? 자본 총계라는 게 있어요.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 총계와 자본금. 자, 이거의 상관관계는 뭐가 있느냐? 자본 총계가 있고 자본금이 있어요. 얘네들이 정상인 범주는 자본 총계가 커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럼 비정상은 뭐냐? 비정상은 뭐냐? 이게 화살표가 반대로 가 있겠지. 왜 그러냐 이게. 말 그대로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회사의 자본이란 말 그대로 자본 총계인 거예요. 내 회사의 자본 총계. 근데 자본 총계보다 자본금이 크다는 거는 무슨 뜻으로 의미를 하느냐? 얘네들이 다급하게 기업 내용이나 실적이 이런 게 안 좋으면은 이 자본시장법상 만약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다라 그랬을 때 그 상장이 폐지가 돼요. 상폐라 그러죠, 우리가. 상폐가 돼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그거를 좀 피하려고 얘네들이 돈을 급하게 어디서 땡겨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 총계보다 자본금이 갑자기 급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진 종목들 가지고는 뭐라 그러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자본 잠식이라고 해요. 이거는 절대 투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드려줄게 내가. 절대 투자하면 안 돼요. 여기다 투자하면 상폐되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 됩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지금 상폐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지? 거래 정지돼서? 예전에 세종텔레콤이 그랬고, 얘는 근데 벗어났고 지금 자본 잠식을. 얘 보면은 예전에 자본 총계가 있고 자본금이 있죠. 그럼 보세요 지금 자본 총계가 보면은 이게 더 과거였나 보다. 이게 얘밖에 생각이 안 나냐 왜 지금? 자본 총계가 1,500억이에요. 자본금이 1,502억이에요. 그죠? 그죠? 자본 잠식. 이게 예전에 이거 더 심했어요. 이거. 근데 상폐 안 되고 결국에는 좀 살아나긴 한 거죠. 세종텔레콤이 살아났던 게 이제 알뜰폰 템에 좀, 그러니까 중고폰 가지고 좀 장사를 좀 잘 해가지고 살아났는데. 근데 뭐 지금도 잡주죠. 뭐 600원짜리 종목이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건 절대 건들지 마시고. 아무리 차트가 좋아 보이고 제 것 기법이 나왔다고 해도 동전주는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요런 게 있죠. 이런 게 자본 잠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있을까 최근에? 이거를 뭐 차 재물을 보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더 이제 이해가 되니까. 지금 거래 정지돼 있는 게 뭐가 있나? 지금 거래 정지돼 있는 거 뭐 있나요? 파로 봐볼까? 파로? 이것도 자본 잠식은 아니고. 관리 종목 들어가거나 거래 정지돼 있는 게 뭐가 있나? 쌍용차? 쌍용차는 근데 지금 인수되잖아 이제. 그렇지, 얘 자본 잠식이었네. 자본 총계가 있고,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갔어. 이거는 망한 거예요, 그 기업이. 얘는 이제 인수되죠. 자본 총계가 있고 자본금이 있어. 그러니까 어디서 돈은 급하게 땡겨온 거예요 지금. 야, 이건 뭐 엄청 심각하네. 그지? 쌍용차가 있네. 그죠? 이거 기억하세요. 자본 총계가 무조건 총계니까. 총계잖아, 총계. 쉽게 이해를 하려면, 기억을 하려면 총계가 당연히 높아야지. 어떻게 총계가 아닌 게 높을 수가 있어, 그죠? 총계가 무조건 높아야 정상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유보율이란 게 있어요. 유보율. 여기 보면은 유보율이란 게 있어요. 이 유보율은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중요시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설명을 대충 하면
회사에서 굴릴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좀 긴급 사태나 이런 것들이 터지거나 뭘 할 때, 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 회사에서 굴릴 수 있는 돈,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전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유보율은 뭐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있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유보율이 높으면 더 좋은 거고, 가끔 이제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 뭐 월등히 높아지는 종목들은 무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배당을 하기도 합니다. 안 하던 짓을 하기도 해요. 돈이 남으니까 주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 요게 이제 볼 거 끝났어,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재무제표가 있어요, 위에. 이 재무제표를 눌러서 뭘 보셔야 되냐? 쭉 내리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지배기업 주주 지분, 뭐 이런 거, 비지배주주 지분,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유동자산에 플러스 모양이 있는데 요거를 딱 눌러봐.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재고자산. 재고자산. 이거 말 그대로 풀어서 설명을 쉽게 하자면 말 그대로 재고가 남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근데 핸드폰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 팔려. 이게 핸드폰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대로 창고로 들어가겠죠. 창고로 들어가겠죠. 그 재고가 지금 이것도 포스코 케미칼도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높아졌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들이 좀 발생이 되냐? 기업의 실적이 좋았다가도 향후 1년에서 이 재고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1년에서 2년 지나면은 그 기업의 실적이 적자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 재고 자산을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재고 자산이 줄어드는 회사, 줄어들고 있는데 실적이 안 좋은 회사,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손쉽게 장기 종목으로 좀 투자를 해볼 수 있겠죠.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이 재무제표라는 것도 후행성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실적이 좋게 나온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실적이 나오기 전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주가는 폭락을 해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왜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빠지지? 그거는 미리 안 사서 그래요. 미리 샀으면은 수익이 났겠지, 그죠? 이미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선침해가 항상 중요하다라는 거. 이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다.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많을수록 좋아요. 이거는 기업이 현금이 많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 현금성 자산도 계속 쌓아두는 기업은 안 좋아요. 이렇게 들락날락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기업이 뭔가 어디에 뭐 투자를 하고 있구나, 어디 뭐 개발하는 데 돈을 쓰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현금성 자산도 굉장히 좀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이익잉여금도 이것도 마이너스만 아니면 됩니다. 이것도 이익잉여금, 결손금, 그죠? 요것도 마이너스만 아니면 돼요. 뭐 정도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마이너스만 아니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요 정도까지가 이제 초보자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재무로 보니까 뭐 이 정도면 다 본 거예요. 여기서 뭐 더 깊게 들어가봤자 뭐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뭐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도 회계사보다는 재무를 잘 보진 못하겠죠, 그죠? 근데 요 정도까지만 알면 우리가 주식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실적이 다가 아니다, 주식은. 재무제표가 다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끝! 재무제표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보시고, 요거는 녹화를 해서 제가 올릴 거니까, 그거를 또 참고해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일단.